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언제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신개념 오픈토크의 장세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 특례시의 미래전략과장을 맡고 있는 이상문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창원시 미래전략과의 올해 주요 사업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저희들은 올해 크게 세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으로는 창원 국가산단이 올해 4월 1일자로 출범 50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부대 행사, 연계 행사를 바탕으로 해서 창원 특례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도민, 전국에 있는 경제인과 근로자, 기업인들까지 같이 널리 이 기념일을 알리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국가산단 50주년과 관련한 다양한 국비 공모 사업을 확보를 하거나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자유무역 지역을 국가산단으로 만들고 디지털 자유무역 지역이라는 네. 새로운 개념의 자유무역 지역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를 통해서 어떤 기업과 수출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재도 같이 만들어서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미래 신산업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도 굵직하고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창원의 전국 최초로 디지털 자유무역 지역이 조성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지난 1월 25일자로 디지털 자유무역 지역이라는 전국 최초의 디지털을 입힌 자유무역 지역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기존의 자유무역 지역이 제조업 기반의 또 주물, 가공, 어떤 그 오염물질이라든지 공해를 일부 배출하면서 수출에 의존해왔던 그런 사업을 네. 디지털 자유무역 지역이라는 이런 신개념의 자유무역 지역을 통해서 오염이 없고 네. 또 공해가 없고 오. 또 소음이 안 나는 네. 이런 첨단 DNA, 데이터, 그다음에 네트워크, AI라는 네. 지금 전국적인 글로벌 그 패러다임의 한 축이 디지털 전환입니다. 그래서 ICT 기술을 입힌 정보통신 기반 산업의 기업들을 유치해서 수출을 장려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유무역 지역이라는 이런 전국 최초의 신개념의 자유무역 지역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네, 또 전국 최초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네. 그렇다면 창원에 생기는 디지털 자유무역 지역은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는 다른 지역의 디지털 산업단지와의 차이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마산 자유무역 지역은 네. 단순한 공업지역으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폐율이라든지 노후된 그런 건물들을 재건축, 신축하고 또 도로나 인프라, 상하수도 어떤 인프라 도시 재생 사업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마산 자유무역 지역이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그런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서 네. 앞으로 디지털 마산 자유무역 지역과 연계한 그런 ICT 기반의 첨단 헤드쿼터들, 그러니까 기존의 마산 자유무역 지역에 있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 중에서 헤드쿼터 기업, 그런 헤드쿼터 기업들을 마산 디지털 자유무역 지역에 입주를 시키고 네. 그리고 지적 재산권, 이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해외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리사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많이 입주시켜서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기존에 있던 자유무역 지역과의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까지 이 디지털 자유무역 지역 조성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지정 고시가 1월 25일자로 되긴 했지만 네. 몇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먼저 이 디지털 자유무역 지역에는 20층 규모의 어떤 기업 입주 공간과 또 12층 규모의 복합 지원 시설, 이런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이 입주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업, 보험업,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식재산권을 또 해외에 또 수출할 수 있도록 네. 또 변리사
기업이라든지 다양한 기업들을 입주를 시켜야 되는데요. 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가 3,800원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3,800억 중에 2,900억이 국비로 확보를 해야 하고요. 한 900여 원 상당히 지방비로 조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큰 사업을 네.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 중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을 해서 내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해서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창원에 여러 행정구역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디지털 자유무역 지역을 마산 해양신도시에 조성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네. 마산 해양 신도시에 디지털 자유무역 지역을 선정하게 된 데에는 네. 큰 의미가 있습니다. 15년 전에 마산 가포 신항을 조성하면서 네. 거기에서 발생되는 자연 준솔토를 가지고 네네. 19만 평에 해당되는 인공섬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 19만 평 중에 1만 평을 디지털 마산 자유무역 지역으로 저희들이 지정 고시를 받게 되었는데요. 네. 이를 통해 가지고 나날이 인구가 줄어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업들이 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인구층은 계속 도심지로 또 타 지역으로 유출이 되고 또 기존에 계신 분들은 자꾸 고령화가 되어가는 그런 순환이 반복되었는데요. 네. 이 마산 해양 신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일부는 국가 정원을 계획하고 있고 네. 또 일부 구간은 최첨단의 주거 복합 시설 그리고 또 일부는 지금 디지털 마산 자유무역 지역 같은 첨단 기업을 유치한 어떤 주거와 환경 그리고 직장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경제 생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는 또 이 경남대와 창원대 간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이 디지털 자유무역 지역과 자연스럽게 연동되어서 인재들이 같이 창업도 하고 마산 디지털 자유무역 지역에 취업도 하면서 주변의 어떤 문화 생활도 즐길 수 있는 판교밸리 이남에 지방에 있는 판교형 테크노밸리를 네.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전국 최초로 디지털 자유무역 지역 조성으로 창원은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창원시에서는 창원 국가 산단 50주년 미래 50주년을 위한 어떤 그 비전과 마스터 플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래 50년을 위해서 창원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럼 어떤 주력 종목과 어떤 신산업 그리고 어떤 미래 산업을 발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주, 방산, 항공 같은 이런 어떤 주력 산업을 바탕으로 의료 바이오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미래 모빌리티 관련 산업들을 유치하는 미래 신산업 그리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존의 제조업 기반, 기계 주물 주형 기반의 어떤 노후된 낙후된 어떤 이런 경쟁 체제로서는 우리 미래 50년의 자원국가 산다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을 입히고 네. ICT를 입히고 데이터를 입히고 네트워크와 AI를 입혀서 첨단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최첨단의 창원국가 산업단지로 도약해 나가기 위한 롤 모델과 체계적인 세부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창원시 미래전략과 이상문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올해부터 진행되는 디지털 자유무역 단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오픈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